같은 거. 태야 문좀 걷어줘. 자, 수열이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숫자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너네들도 쉽게 할 수가 있어. 마치 애기 때 풀던 퍼즐 게임 같은 것처럼 IQ 테스트 같은 문제들처럼 자 숫자를 나열해 볼 거야.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생각해봐. 민규야, 그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4, 5 똑똑해. 왜? 규칙이 뭔데? 일식 더하는 수열이야. 그러면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서로 같아 달라? 같다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게? 등.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어려운 거 없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번엔 A야 1, 2, 4, 8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32. 되게 어려운데 생각보다. 태희야 뭐 하고 있는 규칙이 있어? 계속 2를 곱해주면서 가고 있어. 그치? 그래서 전항으로 그 다음 항을 나누면 그 비율이 2배씩 커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 그러면 중현아 이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그 첫 번째, 두 번째만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그냥 숫자 무슨 규칙인지 한번 판단해보라고. 16. 오 똑똑해. 왜 16이야? 그렇지. 처음에는 1을 더했고 두 번째는 2를 더했고 세 번째는 3을 더했고 네 번째는 4를 더했어. 그럼 다섯 번째는 5를 더하면 되겠네. 이런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류의 규칙도 있는 거고. 그러면 준영아 이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8이요. 8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13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 12. 무슨 규칙인데? 더하는 거.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쌤 때는 다 배웠었는데 지금은 너네가 수학을 하도 많이 포기하니까 이렇게 둘만 남겨놨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만 배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만 배워. 그러면 이 수열이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해.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나오는 항을 어떻게 쓰기라고 약속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함수에서 1에서의 함수값은 f1이라고 쓰잖아. 근데 이제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은 A1에서 저 오른쪽 아래에다가 항 넘버를 적어줄 거야. 몇 번째인지.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쓸 거냐면 A2라고 쓸 거고 세 번째는 A3라고 쓸 거고 점점점점점 n번째는 AN이라고 쓸 거야. 요렇게. 그래서 AN이 무엇인지 안다면 수열이랑 함수랑 똑같아. AN이 무엇인지 안다면 A 세 번장은 뭐가 될까? A 세 번장은 n에다가 3 넣으라는 소리니까 6이 될 거고
A 10번째 항은 20이 될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에서 일반항이라고 불러.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항이라고. 그래서 수열은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먼저 외워줘야 돼. 일반항을 구해야 무엇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항들을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일반항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해볼지 한번 생각해보자. 1, 4, 7, 10, 13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지민아 뭐 해서 가고 있어 지금?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3씩 커지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뭘 더한 거야? 3을 더한 거야.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뭘 더한 걸까? 3을 몇 번? 2번 더한 거야.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3번 더한 거야. 다섯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4번 더한 거야. 그러면 n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몇 번 더할까? 몇 번 더할까? n-1번 더한 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일반항을 뭐라 쓸 수 있냐면 1 더하기 3 곱하기 n-1이라 쓸 수 있고, 얘는 n이 변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적을 거야. 그래서 3n-2라고 이렇게 적을 거야. 3n-2라고 이렇게 적을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하면 자, 영어로 차이가 difference야. 공통된 차이는 common difference라고 불러요. 공차.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보통 공차는 D라고 적습니다. D. 자,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한 번, D를 한 번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공차를 2번 더한 겁니다. 네 번째 항은 공차를 3번 더한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지금처럼 추론하는 걸 국어에서도 배웠는데 귀납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확인해서 큰 결론을 얻는 게 귀납적 추론이고, 이거 반대가 뭐냐? 국어 잘하는 사람? 연역적 추론. 연역적 추론은 뭐지? 큰 대전제에서 큰 전제에서 이게 작은 것들을 뽑아내는 걸 연역적 추론이라고 부르는데, 수학에서는 귀납적 추론이 이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해. 연역적 추론은 안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하다 보면 n번째 항은 여기가 n번째 항이면 공차를 더하긴 더할 건데 몇 번 더하게 될 거냐면 n-1번 더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너네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쓸게요. A 더하기 n-1 D로 구한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AN은 3n-2라는 등차 수열과 fx는 3x-2라는 함수는 어떻게 다를까? 수열도 함수인데. 자, FE가 4인 거 맞죠? 이거 두 번째 항이 4인 거 맞죠? 얘 10번 F12 28인 거 맞죠? A12 28인 거 맞죠? 근데 종현아, 그럼 얘랑 얘랑 같은 함수냐? 종현이는 여기네. 성현아, 얘랑 얘랑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야? 준영아, 같은 함수야? 뭐가 달라? 수열은 n이 자연수
봐봐.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뜻이지. 이게 몇 번째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번째가 있어요? 숫자 나열했을 때? 마이너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연수만 들어가는 함수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수열이야. 그래서 얘는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함수값이 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1,1, 2,4, 3,7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지는 함수가 되는 거야. 1차 함수 위에 있다라는 게 나중에 좀 중요해져. 1차 함수 위에 있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해지고 그러면 야 어차피 어떤 정신 나간 문제에서 등차 수열을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주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고1 때 무엇을 배웠냐면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식을 그 변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는 게 국룰이야 라고 배웠어. 그래서 fx도 3x-2라 쓰지 1 플러스 3x-1이라고 이렇게 안 냅두잖아. 이렇게 됐으면 너네가 다 3x-2로 정리하는 것처럼 수열도 너네가 3n-2로 정리할 거고 문제에서도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래서 일반항이 1차식이면 너네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니까 일반항은 dn a 빼기 d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식은 굳이 안 외우셔도 좋고 위에 있는 식만 외워도 되는데 여기서 알았으면 좋겠는 두 번째 특징은 n의 개수가 공차야. 그래서 쌤한테 배운 애들은 1 더하기 n-1 곱하기 3이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3n-2라고 일반항을 세우지 않아. 어떻게 세우라고 강조하냐면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얼마야 지금? 3이지. 그럼 3n으로 시작하면 돼. 3n으로 시작하면 돼. 공차가 4면 4n으로 시작하면 되고 공차가 오면 5n으로 시작하면 돼. 왜? n의 개수가 공차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보자. 야 A1이 지금 1이잖아. 여기다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이 식의 값이 1이 나와야 돼. 그럼 뭘 빼주면 돼? 2를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이래. A10이 5고 공차는 2인 등차 수열이 있대. 그럼 이 새끼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AN은 뭐라 쓰면 돼? 2n이라 쓰면 돼. 공차가 2니까. 근데 10번째 항이 5이려면 태희야 뒤에 상수항은 뭐가 돼야 돼? 끝!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찾았으면 좋겠어. 등차 수열의 특징을 이용해서 등차 n하고 빼기 더하기 빼기 상수 이런 형태로 항을 맞춰줄 수 있게끔. 이해돼? 그러면 아니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푼단 말이야. 답지도 그렇고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냐면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9D입니다. 10번째 항이니까. 그리고 D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13입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 공차 2니까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2n 빼기 15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돼. 이게 별로라고. 그래서 공차 주면 그냥 공차 n이라고 끝내면 되고 하나하나로 뒤에 상수를 정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남아? 공차가 남아.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공차가 남아. 그럼 야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남겠어? 공차가 2개 남아. 다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 남아? 공차가 4개 남아.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것들을 쭉 다 정리할 건데 항끼리 빼면 항 넘버의 차이만큼 공차가 남아. 그래서 문제에서 A5가 10이고 A10이 20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둘이 빼면 뭐가 된다? 5D가 된다고. 이게 10이기 때문에 공차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N은 2N 5 집어넣으면 10 나와야 된대요. 2N이라고 끝내주시면 돼요.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수열.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게 아닌 제대로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선생님이 할 걸 뭐라고 부르냐면 축차 대입법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요 증명하는 과정이 수열의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단순히 기납적 추론으로 AN은 A 더하기 N-1D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풀이 방법도 이해를 좀 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년에. 자 봐봐. 등차 수열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에서 공차를 더한 거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에서 공차를 더한 거야. 그러면 넘겨줄게요. 결국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는 두 번째 첫 번째든 세 번째 두 번째든 얘네들은 전부 다 차이가 공차가 돼. D가 돼. 언제까지? AN 빼기 AN-1까지가 전부 다 공차가 돼. 이렇게. 그럼 이걸 싹 다 더해버리면 얘랑 얘랑 사라질 거야. 얘랑 얘랑 사라질 거야. 같은 원리로 얘랑 얘까지 이렇게 사라질 거야.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건 뭐냐면 AN 빼기 A1이 남아. 뒤에서 첫 번째가 남으면 앞에서 첫 번째가 남아. 그리고 공차가 몇 개 있냐면 개수 세는 거 되게 중요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개수야. 그래서 D가 n-1개 더해질 거야. 요렇게. 따라서 AN은 넘겨주시면 A 더하기 n-1D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공차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쭉 써서 얘네들 전부 더해가지고 식을 예쁘게 정리해버리는 걸 이걸 축차대입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쌤이 이 유도한 과정이 앞으로 문제 푸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리고 개수 세는 거 되게 중요해. n부터 2n까지 채우나 몇 개야?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해가지고 2n까지라면 몇 개게? 방금 전에 쌤이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개수를 세는 건 어떻게 세는 거라고? 그럼 몇 개야? 2n에서 n 뺀 다음에 1 더해봐. n 플러스 1개야. 야 너네가 10에서 20까지 몇 개야 하면 11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큰 거에서 한 거 빼서 더하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5에서 뭐 97까지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이거 93개요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지금 채훈이가 적었던 것처럼 문제에서 n부터 2n까지가 몇 개냐고 많이 물어볼 거야. n을 문자 포함한 이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n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들끼리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많으니까 쫄지 말고 이것도 똑같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더하기 1 해주시면 개수가 나와. 이해돼? 요렇게 지금 내가 정리하고 있는 건 등차 수열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세 번째로 중항을 좀 빨리 구했으면 좋겠어서
그 교과서에 등차 중앙이랑 등비 중앙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자, 등차 중앙이란 뭐냐면 세수가 이렇게 A, B, C가 있어. 그럼 가운데 항을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게 등차 중앙이야. 그럼 세수가 있으면 나는 이걸 이렇게 쓸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고 얘는 A에서 공차 한 번 더한 거고 A에서 공차를 2번 더한 거야. 그럼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이용해서 가운데를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어떻게 한 다음에 무엇 해주면 가운데가 나올까?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결국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간격이잖아. 간격이 일정하다는 소리잖아. 중앙은 중점 구하듯이 구해주시면 돼. 점과 점의 중점 구하듯이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등차 중앙은 양 옆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시면 그러면 가운데 항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이게 등차 중앙.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하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하면 그 세수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세워도 문제가 풀리지만 조금 더 센스 있게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잡아주시면 세수의 합을 구했을 때 바로 A를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좋아.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공차를 D로 잡으면 별로 안 예쁘고 공차를 2D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A를 바로 구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해. 이거는 문제를 푸는 테크닉. 이렇게.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외우라고 하면 당연히 못 외울 테니까 쌤이 박스 치는 것만 좀 외워주세요. 뭘 외웠으면 좋겠냐면, 일단 무조건 필수적인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든 거는 대한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고 그 새끼의 특징이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d라는 거, 요만큼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등차 수열을 배웠으면 무조건 일반항 구할 줄 아셔야 되고 일반항의 특징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차 중앙 구하는 방법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유기하게 사용되니까 항끼리 빼면 항넘버의 차이까지 요 세 개는 꼭 좀 등차 수열에서 외워주셔야 돼요. 요 세 개는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딴 건 몰라도. 그런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하면 등차 수열이 끝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까지 볼 거야. 자, 등차 수열의 합을 볼 건데 보시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너네가 아는 애들이 꽤 많던데, 야, 1, 2, 3, 4, 5, 6 이거 등차 수열인 거 보이나? 또 100까지의 합. 자, 요거 얼마인가? 이거 5050인가 아나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1이랑 100 해가지고 하면 100일이고 100일이 몇 개 있으니까 50개 있으니까 이게 5050이 됩니다. 근데 그럼 1부 근데 요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또 잘 못하거든요. 10부터 자 10부터 98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108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걸 가우스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풀었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자 숫자 더해봐 하고 애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봐 하고 이거 다 더하라고 하면 얼마 걸릴까? 한 뭐 애기들 초등학생들이면 뭐 10분 20분 걸리겠지? 하나 이렇게 좀 더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기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해봐 하고 이제 교사들은 할 일이 많잖아. 잡무를 하고 있는데 한 1분 만에 준영이 같은 새끼가 에이 막 그러면서 떠들고 있어서 야 이 새끼야 빨리 문제 풀라고 했더니 왜 안 풀어? 그랬더니 이제 꼭 그런 애들 특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벌써 풀었는데요? 뭐 이지를 알아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답을 딱 어떻게 풀었는데? 라고 했더니 1부터 100까지 합이 이게 짝수계면 너네가 좀 쉬운데 1부터 99까지 합을 하라고 하면 뭐 또 머리 써가지고 5050에서 100 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홀수계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가우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1부터 99까지 더하면 이게 순서대로 일씩 커지니까 거꾸로 쓰면 99부터 1까지를 이렇게 쓰면 99부터 이렇게 1까지를 쓰면 요 새끼 윗줄이랑 아랫줄이랑 더하면 둘 다 항상 뭐가 돼? 100이 될 거야. 그런 게 몇 개 있어? 100이 몇 개 나오겠어? 99개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몇 번 더한 거야? 몇 번 더한 거야? 2번 더한 거지. 그래서 이걸 반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S라고 보통 적는데 SN이라고 적어요. N항까지의 합이라는 뜻이야. 합은 영어로 sum. 그래서 S. 그래서 SN은 보통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적어요. 거의 대부분. 일반항은 AN이라고 적고요. N항까지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랑 마지막을 더해서 n개 곱해준 후에 첫 번째랑 마지막을 더해서 n개 곱해준 후에 반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근데 우리가 AN을 외웠잖아. AN이 뭐였냐면 A 더하기 N-1 D였어. 그래서 그걸로 바꿔주면 N 곱하기 2A 더하기 N-1 D가 된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여기까지는 꼭 외워주셔야 돼. 여기까지는 꼭 외워주셔야 돼.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 등차 수열에서 선생님이 동그라미치 4개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안 끝났어. 아직 이게 안 끝났어. 여기서 추가를 조금만 할게.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또한 요 아이디어는 나중에 미적분 2 가면 되게 요긴하게 사용되는데 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합을 한번 써볼게. 1, 2, 3, 4 요 새끼 합을 한번 써볼게. 첫 번째까지 더하면 1이야. 두 번째까지 더하면 3이지. 세 번째까지 더하면 6이야. 이걸로 말고 너네가 좀 더 보기 좋게 홀수의 합 한번 해볼게. 홀수야 1, 3, 5, 7, 9 이거 합 한번 써볼게. 야 처음만 더하면 1이다. 그럼 두 번째까지 더하면 4지. 세 번째까지 더하면 9야. 네 번째까지 더하면 16이네. 그러면 야 이거 필요 없지. 나 이것만 봐도 다섯 번째까지 더하면 뭔지 알 것 같아. 다섯 번째까지 더하면 뭘 것 같아?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아니야? 25겠지. 여섯 번째까지 더하면 뭘 것 같아? 36이겠지. 야 합도 따로 썼더니 뭐가 생겨? 규칙이 생겨. 규칙이. 그래서 합 또한 수열이다 라는 생각을 나중에 꼭 하셔야 돼요. 합도 수열입니다. 합도 수열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새끼의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차합이 그 수능에 수열에서 4점짜리가 2개 나오는데 수능에 수열에서 4점짜리가 2개 나와.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건 뭐냐면 좀 이따 배울 귀납적 정의가 무조건 나오고요. 표정제로. 그 다음에 나머지 중킬러나 아니면 쉬운 사정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등차합 아니면 시그마야. 등차합 아니면 시그마야. 등비수열의 합은 수능에 안 나와. 왜냐면 그건 지수함수 위에 있어가지고 그 미적분 2 개념이라서 2 개념을 연결시키면 좀 편해져서
그래서 거의 등차합밖에 안 나오는데 등차합밖에 안 나온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SN을 얘도 n에 관한 수열이야. 그럼 당연히 뭐라고 쓸 거냐면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야. 예를 들어 일반항이 이 n인 수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방금 전에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항개수 처음 끝 이렇게 적을 거라고. 처음과 끝을 더한 거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러면 얘 이렇게 안 써주고 보통 뭐라고 써주냐면 2분의 1 n제곱 더하기 2분의 1 n이라고 이렇게 써줘. SN이 2분의 1 n제곱 더하기 2분의 1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고. 이러면 너네들이 합만 보고도 뭘 알아야 되냐면 요 새끼가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 n에 관한 2차식. n에 관한 2차식이 합인 건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n에 관한 2차식이 합인 건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저 2분의 이거 한 공식 한번 더 적을게요. 2분의 한개수 2a 더하기 한개수 마이너스 1 공차 요렇게가 지금 등차수열의 합인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안 써줄 거야. 어떻게 써줄 거냐면 정리하시면 여기가 dn 더하기 2a 빼기 d라서 2분의 1 d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걸 여기까지 풀로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건 이것만 외우면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징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첫 번째 n에 관한 2차식이 합이면 그건 등차수열의 합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n에 관한 2차식이야.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야. 두 번째로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야. 공차의 절반이야. 그래서 SN이 이거인 수열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는 공차가 1이라는 게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 너네가 아 이게 원래 공차가 1인 수열을 지금 더했구나 라고 보였으면 좋겠어. 이유는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없어. 등차수열의 합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어야 돼. 그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이야. 등차수열의 합.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와. 합이 이거야. 합이 이거래. 자, 합이 이거면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얼마야? 이 새끼가 공차 얼마라 그랬어? 반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4야. 첫 번째 항이 얼마게? 자, S1은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건 첫 번째 항 혼자겠죠? 그래서 S1은 A1이랑 똑같아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공차는 4인 등차수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거야. 4 맞아.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물어볼 거야. 등차수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제일 작아? 여기까지 더해야 제일 작지. 마이너스 8이 지금 최소값이지. 근데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얘 무슨 함수지? 2차 함수야? 너네 맨날 보는 그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2에서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갖는 거 알지? 그게 그리고 제일 작은 것도 알지?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2차 함수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준킬러 문제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2차 함수랑 연결시켜서. 2차 함수랑 연결시켜서.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인 걸 기억하셔야 되고 상수항은 없어야 되고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반이라는 것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 요거까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등차합 얘기고 그냥 합 얘기를 좀 하면 등차합이야 이건. 자, 그냥 합 얘기를 하면 방금 전에 했던 거. 야, SN이 주어졌을 때 SN으로 첫 번째 항을 구하려면
그냥 1만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첫 번째 항일 거다라는 게 합의 특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찾으라고 얘기하거든. n항까지의 합을 줬을 때 일반항을 찾으라고 얘기해. 그러면 SN은 테리나 A1, 2, 3, 4, 5, 6, 7, 8 해가지고 AN까지 다 더한 게 SN이야. 그러면 뭘 빼주면 AN만 남을까요? SN에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무엇을 빼주면 AN번째 항만 남을까요? 듣고 있어? 네. A1 얘가 누구를 줄여놓은 말이라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점 채운 AN까지를 줄여서 SN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뭐를 날려주면 AN만 남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날려주면 AN만 남아요? A1부터 A2 해서 팔 안 내려 이 새끼야? A n-1까지 더한 걸 빼주면 n번장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다시 줄여서 s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채훈아 s 어디까지야? 그렇지. 그래서 sn 빼기 sn-1을 해주시면 우리는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 첫 번째 항은 그냥 1 집어넣은 게 첫 번째 항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주시면 n번째 항이 됩니다. 단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해. 왜? n이 1이면 s1 빼기 s0이지 s0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 0번째 항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첫 번째 항부터 항 넘버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서 얘는 2 이상일 때부터 존재해. 그래서 문제에서 SN이 주어지면 S1이 A1임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할 줄 아셔야 되고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n번째 항을 구할 줄 아셔야 돼. 요게 등차 수열의 등차 수열이 아닌 모든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쌤이 박수 쳐주는 거 아까 4개 이거 5번째 이거 6번째 여기까지는 꼭 좀 외워주세요. 여기까지 정리. 등차 수열 끝. 이거 정리하면 등비 수열할 테니까 정리. 그래서 딴 거는 다 안 쓰고 좀 놓치는 게 있더라도 박스 친 것만큼은 정확하게 외워 주셔야 합니다. 박스 친 것만큼은 정확하게 외워 주셔야 돼요. 그걸 외워야 뭔가 수열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어서. 다 정리하고 외운 사람들만 주세요. 장성현 외웠다는 거지? 눈 감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불러봐. 등차 수열 합이요? 2분의 n 그다음에 곱하기 a1 더하기 an. 그거 말고 두 번째 공식. 2분의 n 더하기 a 더하기 n-1. 땡. 아니 2분의 없는데요? 아닌가? 이해이잖아 이 새끼야. 다 안 외워놓고서
야 권준영 네. 핸드폰 안 넣어? 야너 등차수리 합특징 3개 얘기해. 누가 뭐 눈 감고 등차수리 합특징 3개 얘기해. 이차수다. 자연수. 그 다음에 또 어딜 봐! S1은 A에. 땡! 뭔 소리야? 그건 등차수리 합특징이 아니라 그냥 SN의 특징인데 수열의 합의 특징인데. 봐봐 정리 안 했잖아.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저 3개잖아. 이 새끼는 정리 좀 하라니까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른 애들 다 지금 정리하고 있을 때 둘이서 진짜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야 된다니까. 그 정도 하셔야 된다고. 정리할 사람들은 더 정리해 주시고 쉬었다가 3시 15분부터 할게요.